아우, 아우, 짜증나. 대체 뭐 하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잠에서 뒤척이다 일어났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뭘 하긴. 자고 있는데 왜 또 난리야. 매일 밤 이 시간에 깨워대니까 미치겠네. 난리라고? 당신이 코 골고 자는 동안 나는 땀 흘리고 가슴 두근거려서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알아? 나만 이렇게 비참하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 무슨 말만 하면 쏘아붙이기만 하고. 회사에서도 죽을 맛인데 집에서까지 눈칫밥 먹어야겠어. 나도 죽을 맛이라고. 눈칫밥, 당신은 잠이라도 자지. 난? 요즘 당신 눈빛 보면 무서워.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벽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벽에 작은 금이 갔죠. 미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태수는 그렇게 외치더니 일어나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경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벌써 이번 달에만 5번째였죠. 결혼 28년 차, 아내의 갱년기와 남편의 남성 갱년기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1살 정미경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미경은 23살의 태수를 만났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죠. 당시 태수는 중견 건설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말수 적은 남자. 미경의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 친구 눈빛이 선해. 성실하게 살 사람이야. 아버지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결혼 후 태수는 28년 동안 한 번도 회사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술 먹고 늦게 오는 일도 거의 없었죠. 두 아들 민준이와 민수를 키우면서 미경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정이었습니다. 미경은 결혼 전 은행에서 일했지만 큰아들 민준이를 낳고 그만뒀습니다. 전업주부로 28년을 살았죠. 아이들 뒷바라지가 전부였습니다. 학원 보내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행사 참여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막내 민수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이 텅 비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군 제대 후 자취를 시작했고 민수도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죠. 갑자기 찾아온 빈 둥지였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죠. 청소도 빨래도 양이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28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는 누구지?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한 게 열이 확 달아올랐다가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이 시작됐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FSH 수치가 40 이상이고 에스트로겐은 많이 낮아졌어요. 생리는 언제부터 불규칙해졌나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요즘은 석 달째 안 나왔어요. 그럼 거의 폐경 단계로 접어든 거예요. 증상이 심하시면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일단 한 달치 처방해 드릴게요. 미경은 처방전을 받아 들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호르몬제 한 달치가 8만 원이었죠.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누워 있었죠.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갱년기래. 응, 그래. 태수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좀 심해서 호르몬 치료 시작했어. 약값이 좀 비싼데. 알았어. 카드 쓰면 되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곧 코를 골기 시작했죠. 미경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무얼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태수는 55살로 대한건설 공무팀 차장입니다. 태수는 성실함 하나로 30년 가까이 버텨왔습니다. 명지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27에 입사했죠. 현장을 전전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미경을 만나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승진은 느렸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사고 한 번 내지 않았고 결근도 없었죠. 그렇게 45세 차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부장 승진이 막혔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죠. 젊은 인재들이 대거 영입됐고 구조조정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 차장들이 하나둘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태수는 버텼습니다. 아직 아들들 뒷바라지가 남았으니까요. 큰아들 민준이는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 아들 민수는 대학생입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욕이 없고 현장에 가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감정 조절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었죠. 후배가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면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늦게 오면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전의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5시에 깨어났죠. 그러다 보니 낮에 졸렸습니다. 회의 중에 졸다가 부장에게 지적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기능도 문제였습니다. 미경이 다가오면 회피했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부부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미경은 서운해했지만 태수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짜증이 났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죠. 미경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 청소 안 했어? 미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이따 할게. 몸이 안 좋아. 어떻게 요즘 당신 맨날 몸이 안 좋아? 당신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몸이 쑤시고.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죽을 맛인데 집에 오면 이 꼴이니까. 짜증 나는 거 아니야. 태수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홀로 남았죠.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즘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은 동네 친구 선영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데 선영이 물었죠. 미경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갱년기래. 병원에서 약 받아 먹고 있어.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벌써 2년째야.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근데 미경아, 증상이 어때? 나는 열감하고 불면증이 제일 힘들더라. 나도 똑같아. 밤에 자다가 깨면 온몸이 불덩이 같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그럼 더 이상 잠을 못 자.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이야. 선영이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그랬어.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근데 미경아, 남편은 이해해줘?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남편도 요즘 이상해. 짜증이 늘었고 화도 잘 내. 어제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 우리 요즘 맨날 싸워. 선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도 그랬어. 50 넘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되더라. 사소한 일에 폭발하고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정말? 너네 남편도 그래? 그럼 남자들도 나이 들면 뭔가 힘든 시기가 있나 봐.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어. 이혼까지 생각했어? 응, 진심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야. 그 고비 넘긴 게. 미경아, 너희 부부 둘 다 그렇게 예민하고 힘들면 정말 위험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 하거든. 둘 다 힘든데 상대방도 힘든 줄 모르니까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돼. 미경은 선영이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맞아. 나도 요즘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이해도 안 해주고 짜증만 낸다고 생각했어. 남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이해 안 해주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선영이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명함이야. 무료 상담해 주거든. 거기 가서 내 상황이라도 일단 얘기해봐. 상담센터? 응.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게 중요해. 남편 설득이 힘들면 너라도 먼저 가보는 거야. 미경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나 요즘 진짜 미칠 것 같았는데 너 만나서 조금 나은 것 같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미경아, 꼭 기억해. 둘 다 그냥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뿐이야. 미경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해 볼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미경은 가방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죠. 집으로 가는 길,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태수에게 말해보자. 하지만 그날 저녁, 태수는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말을 꺼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선영이가 준 명함을 거울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감이 줄었고 잠도 조금 더 잘 수 있었죠. 하지만 태수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미경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디 아파? 회사에서 사람들 정리하기로 했대. 희망퇴직 신청받는다고.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 50 넘은 차장들은 다 해당될 거야.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미경은 옆에 앉아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당신 30년이나 다녔잖아. 성실하게 일했고. 그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야. 요즘은 실적이야. 나 같은 사람은 회사 입장에선 짐이지.
미경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절망이 그대로 전해졌죠. 그날 밤 태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차장금이라고 했죠. 태수가 딱 해당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술에 취해 집에 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미경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여보, 술 많이 마셨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30년 다닌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래. 태수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미경은 물을 떠다 줬죠. 태수는 물잔을 받아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가 물건을 던진 건 결혼 후 처음이었죠. 미경이 다가가려 하자 태수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미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포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미경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맞았죠.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이수진 상담사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미경은 지난 1년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갱년기 증상, 남편의 변화, 밤마다 반복되는 싸움, 최근의 폭력적 행동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죠. 저도 밤에 잠을 못 자서 예민한데 남편은 코 골며 잘 자거든요. 그걸 보면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옆에서 편하게 잠들면. 근데 남편은 제가 깨우니까 화를 내요. 자기도 힘든데 왜 자꾸 깨우냐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일단 미경님 본인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죠. 말씀 들어보니 미경님 본인의 갱년기 증상도 심각하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더 커 보여요. 그럼 제가 우울증인가요? 네, 갱년기 우울증 증상이 보입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계세요. 미경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티슈를 건네며 계속 말했죠. 부인께서 지금 가장 힘드신 건 뭔가요? 남편이 저를 이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픈 걸 알면서도 짜증만 내요. 그리고 요즘은 소파에만 누워 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요. 그 무기력한 모습이 미경님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군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사는 책상 서랍에서 팸플릿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과 불안 극복하기였죠. 일단 미경님 본인의 마음부터 챙겨야 해요. 지금처럼 불안에 압도당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부부 상담을 제안해 보세요. 남편분 문제라고 하시면 거부하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대신 우리 관계의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없으니까 부부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남편분이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와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라면 더더욱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해요. 안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쳐요.
나도 아픈데 왜 내가 남편까지 챙겨야 하나 싶어요. 상담사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억울하시죠? 하지만 부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분은 한 배를 탄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났는데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으면 배가 가라앉아요. 누군가는 먼저 구명조끼를 챙겨야 해요. 그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상담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 명함이에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인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인 건강 챙기는 거예요. 약 잘 드시고, 잠 잘 자려고 노력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본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경은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팸플릿 한 장과 명함이 들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팸플릿을 펼쳐봤습니다. 갱년기 불안증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소한 일에 불안을 느낍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합니까? 미경은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거의 다 해당됐죠. 한 달 후 태수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3억 2천만 원. 30년의 대가치고는 초라했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했죠. 재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태수의 폭발적인 분노만큼이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의 무기력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이제 가장 이 길 포기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침묵의 선언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 대학 동기 재훈이. 얘도 작년에 퇴직했는데 지금 치킨집 하고 있대. 다음 날 태수는 재훈이를 만나고 오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재훈이 치킨집 대박 났대. 한 달에 순수익 700만 원 나온대. 나보고도 해보라고 하더라.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재훈이와 함께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고 했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녁 식탁에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산해봤어. 총 1억 2천이면 돼. 미경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1억 2천? 그럼 퇴직금의 거의 3분의 1이 넘잖아. 그래도 장사 잘 되면 2년 안에 뽑아. 재훈이가 보증했어. 미경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이 솟구쳤죠. 여보,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지금 당신 55, 나 51하잖아. 앞으로 30년을 버텨야 하는데 그 돈마저 없으면 우리 어떡해?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까먹으라고? 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 프랜차이즈는 위험해.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갱년기 불안증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죠. 돈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몸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 나이에 재취업도 안 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당신이 신중하자는 건 결국 하지 말라는 거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몰라. 남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30년 동안 벌어온 돈, 내가 내 맘대로도 못 써.
미경도 소리쳤습니다. 당신 돈? 그 돈은 우리 돈이야. 내가 28년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것도 다 포함된 돈이라고. 태수는 식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국그릇이 넘어졌죠. 좋아. 그럼 당신이 뭐라도 해봐. 당신이 돈 벌어와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일 구할 거야. 슈퍼에서든 어디서든 일할 거야.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슈퍼. 당신이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는데? 150, 200. 그걸로 우리 노후가 해결돼. 안 돼. 하지만 1억 2천 날리는 것보단 나아. 날린다고 단정 짓지 마. 나는 10억 벌어올 거야. 그럼 노후 걱정 없잖아. 태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자포자기와 집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경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명예퇴직으로 무너진 자존감이 저렇게 위험한 집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보,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야. 병원 가봐. 제발.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벽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이상한 건 당신이야. 맨날 돈 지키자고. 위험하다고.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 믿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경은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 싸움이 무엇의 시작인지 그때 미경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파국으로 가는 첫 번째 경고였다는 것을. 일주일 후 태수는 미경 몰래 치킨집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미경이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태수를 마주했을 때 태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나 믿어봐. 꼭 성공해서 10억 벌어올게.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결혼 이제 끝났구나. 태수가 미경 몰래 치킨집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 날, 미경은 다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예약도 없이 찾아갔죠. 이수진 상담사님 계세요? 접수 직원이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담 중이신데 30분 후에 끝나세요.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네, 기다릴게요. 미경은 대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통장 내역을 확인했을 때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죠. 1억 2천만 원. 그 큰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 상담사가 미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맞았죠. 미경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미경은 상담실에 들어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치킨집 계약했어요.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저는 정말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신중하게 하자고. 근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맘대로 했어요. 남편분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미경님 본인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희망퇴직으로 자존감이 무너졌고 감정 조절도 안 되는 상태에서 위험한 결정을 내리신 거죠.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었는데. 상담사는 티슈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하신 거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미경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미경님 본인을 지키는 거예요. 저를 지켜요? 네.
일단 남은 돈을 지키세요. 통장을 분리하세요. 생활비 통장과 노후 자금 통장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자금 통장은 남편분이 접근할 수 없게 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알면 또 싸울 텐데. 싸우더라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남은 돈마저 다 잃을 수 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현실적인 대비도 하셔야 해요. 현실적인 대비요? 치킨집이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통계적으로 5년 내 폐업률이 80%예요. 특히 경험 없는 중년 창업은 더 위험하고요. 만약 실패하면 부인께서 경제활동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이가 51이시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동네 슈퍼, 식당, 요양보호사, 이런 쪽을 알아보세요. 미경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8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일을 하라니. 상담사는 미경의 표정을 읽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부인, 이건 준비예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게 우울증이에요. 갱년기에 경제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증상 지켜보시다가 심해지면 정신과 진료 받으세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미경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 결혼 시킬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 보여요. 두 분 모두 감정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있고 서로를 지탱할 여력이 없어요. 거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 관계가 버티기 힘들어요. 미경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부인, 꼭 기억하세요. 결혼이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쥐나 나면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사셔야 해요.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건강하게 놓아주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길,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통장을 분리하자. 일자리를 알아보자.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집으로 돌아와 미경은 온라인 뱅킹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2억을 새 통장으로 옮겼죠. 그날 저녁 태수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 2억이 어디 갔어?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로 빼뒀어. 노후 자금으로.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그게 말이 돼. 치킨집도 내 동의 없이 했잖아. 나는 왜 동의 없이 하면 안 돼?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죠. 2억은 절대 못 써. 뭐가 있어도 안 돼. 그 돈은 우리 마지막 보루야. 태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동네 슈퍼 앞을 지나다가 구인 딱지를 봤습니다. 계산원 구함 하루 6시간, 월 150만 원. 미경은 휴대폰으로 그 번호를 사진 찍었습니다. 준비하는 거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야. 6월 초 치킨집이 오픈했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하루 매출 50만 원 정도가 나왔죠. 태수는 기뻐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잘 되고 있어. 하지만 한 달 후부터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죠. 얼마 후에는 근처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1+1 행사를 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그리로 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산을 해봤습니다. 순이익은 100만 원. 재훈이 말한 700만 원과는 천지 차이였죠. 2개월 차, 매출은 떨어지고 이제 적자로 접어들었습니다. 태수는 점점 지쳐갔죠.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가게를 시켰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도 함께 가게를 도왔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배달을 보냈죠. 갱년기 증상은 악화됐습니다. 더운 기름 앞에서 일하니 열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차를 세웠죠. 나 못하겠어. 미경이 남편을 봤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뭘 찾아. 이미 1억 넘게 날렸어.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어. 4개월 차, 태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 정리하자.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결국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8월 말 치킨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4개월 만이었죠. 태수는 아파트 경비직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30만 원, 하루 12시간 근무. 30년 회사 생활의 끝이 이것이었죠. 미경도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월 150만 원. 부부의 월 수입이 38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로는 충분했죠.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걱정했던 그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11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말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와 저녁에 왔어. 그 정도였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녁, 미경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태수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우리 관계 어떻게 할 건지. 이대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같이 상담받아. 아니면 최소한 대화라도 해. 우리 요즘 남남처럼 지내잖아.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있어 보여.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나도 힘들어. 나도 일하고 갱년기 겪으면서 버티고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도 소리를 질렀죠. 그럼 헤어지자. 이혼하면 되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 태수와 미경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2억, 각자 1억씩. 1월 초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죠. 28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태수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미안하고 고마웠어.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1월 중순, 태수가 집을 떠났습니다. 미경은 현관에서 배웅했죠. 잘 지내. 당신도. 태수는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경은 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죠. 빈집이 너무 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 무더운 여름이었죠. 미경은 여전히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약해졌죠. 항우울제와 호르몬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안정됐습니다. 태수도 병원에 갔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에 치료받았으면 어땠을까? 미경과의 관계가 달라졌을까? 어느 목요일 오후, 미경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들고 근처 약국으로 갔습니다. 호르몬제와 항우울제를 받기 위해서였죠.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창가 쪽에서 처방전을 내밀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미경이 처방전을 약사에게 건네는 순간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아, 여보. 아니, 태수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약사가 태수의 약을 먼저 건넸죠. 강태수님, 테스토스테론 보충제하고 항우울제 나왔습니다. 식후 30분에 드시고요. 태수는 약봉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미경의 눈이 그 약봉지에 멈췄습니다. 태수도 미경의 손에 있는 처방전을 봤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대체요법, 항우울제라고 적혀 있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남성 갱년기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된대. 미경은 태수의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던 게 병 때문이었구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냥 내가 약한 인간인 줄 알았어. 회사 잘렸다고 무너지는 한심한 남자인 줄 알았지. 미경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항우울제 먹고 있어. 갱년기 우울증이래. 의사가 그러더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거라고. 태수는 미경을 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밤마다 깨서 나를 깨우고 화내고 돈 걱정하던 것도 병 때문이었어. 갱년기 불안증. 특히 돈에 대한 강박이 심해지는 게 증상 중 하나래. 나도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바보였네.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서로의 병을 몰랐을 뿐인데.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 둘 다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거야. 갱년기라는 병을. 태수가 물었습니다. 진작 병원 갔으면 우리 달라졌을까?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했을 거야. 태수는 약봉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약봉지를 보니까 당신이 원망스럽지 않아.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도 아팠던 거잖아. 미경도 자신의 약봉지를 봤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이 날 무시하거나 공격한 게 아니라 당신도 아팠던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약봉지를 손에 쥔 채로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1억 넘게 날린 것도, 소리 지른 것도, 물건 던진 것도. 미경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말 안 들어준 것도, 의심한 것도, 차갑게 대한 것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많은 것이 부서졌다는 것을.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걸.
미경도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돼.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제 원망은 없었습니다. 약봉지가 알려준 진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병을 앓던 환자였다는 것. 그 깨달음만으로도 두 사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8월 어느 토요일 오후, 미경은 슈퍼 월급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150만 원이 찍혀 있었죠. 28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직접 번 첫 월급이었습니다. 물론 슈퍼에서 일한 지는 몇 달 됐지만 이혼 후 처음 받는 월급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미경은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28년 동안 미경이 돈을 쓸 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남편 양복, 시댁 명절 선물, 친정 용돈.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5년 이상 된 옷들이 대부분이었죠. 색도 바랬고 스타일도 구닥다리였습니다. 미경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노원역 근처 쇼핑몰로 향했죠. 옷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밝은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89,000원. 예전 같으면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며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쉰둘의 얼굴이지만 밝은색 옷을 입으니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죠. 이거 살게요. 카드를 내밀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와 식당가로 갔습니다. 28년 동안 남편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미경은 항상 순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했죠. 미경은 매운 닭볶음탕 전문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을 겁니다. 다들 쳐다볼 것 같았죠. 하지만 오늘은 당당했습니다. 닭볶음탕 1인분이요. 매운맛으로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식욕을 자극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28년 만에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있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미경은 카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죠. 운전을 배워볼까? 미경은 28년 전 결혼하면서 운전면허를 땄지만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운전했으니까요. 면허증은 있지만 장롱면허였습니다. 미경은 근처 운전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장롱면허 운전연수 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10시간 코스가 40만 원이고요. 20시간이 70만 원입니다. 미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시간으로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가방 속 영수증을 만졌습니다. 옷 89,000원, 식사 15,000원, 운전연수 70만 원, 총 80만 4천원.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투자구나. 옷을 사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고 운전을 배워서 더 자유로워질 거야.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쉰둘의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오렌지빛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야. 그리고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28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 비로소 정미경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1억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건강 관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운전도 배우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운전 연수가 시작됩니다. 미경은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언젠가는 내 차를 몰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혼자서, 당당하게. 방 한 구석에는 28년 동안 모았던 가족 사진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열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픔이 아니라 추억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미경은 새로 산 블라우스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미경과 태수가 조금 더 일찍 서로의 손에 들린 것이 이혼 서류가 아니라 약봉지였다면 두 사람의 28년은 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갱년기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 서로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병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갱년기는 내 자신과 배우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